태풍 상사 1회. 폭풍 전야 1997년의 기록. 태풍 상사의 첫 회는 IMF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폭풍을 앞둔 1997년의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너무나도 다른 두 청춘의 모습을 교차하며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한쪽에는 태풍 상사 강진영 사장의 외아들이자 부족함 없이 자라며 압구정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는 오랜지족 강태풍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자유분방한 에너지와 거침없는 젊음으로 가득하지만 아버지와의 깊은 갈등 속에서 어딘가 모를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태풍 상사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똑순이 경리 오미선이 있습니다. 치매를 앓는 할머니와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장녀의 무거운 어깨를 짊어진 그녀는 고된 현실 속에서도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꿋꿋하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처럼 드라마는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서 빛나는 청춘과 그 이면에서 치열하게 삶의 무게를 견디는 청춘의 모습을 대비시키며 불안한 낭만이 공존했던 1997년 시대의 양면성을 효과적으로 그려냈습니다. 겉보기엔 철부지 한량 같아 보이는 강태풍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농장에서 홀로 장미를 가꾸고 신품종을 개발하는 순수한 꿈을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뒤섞인 그의 복잡한 내면을 상징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언젠가 자신의 힘으로 피워낸 장미를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은 그의 소망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닌 진짜 강태풍의 잠재력을 암시하며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태풍 상사에는 IMF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1억 원이 넘는 대방 섬유와의 계약을 앞두고 고뇌하는 강진영 사장의 모습은 당시 중소기업들이 겪어야 했던 자금 압박과 위태로운 경제 상황을 현실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태풍의 친구 집안이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고 야반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를 알리며 극의 긴장감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송화학의 어음이 부도 처리되면서 태풍 상사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직원들의 월급조차 주기 힘든 상황에서 강진영 사장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직원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가장의 어깨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쓰러진 그는 병원으로 옮겨지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맙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아버지가 위독한 순간에 강태풍이 라이벌의 계략에 빠져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킨 것은 아들이 아닌 경리 오미선이었습니다. 강진영 사장이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앞으로의 전개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며 태풍 상사라는 이름처럼 한 개인과 한 국가에 동시에 몰아닥친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며 1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태풍 상사 1회는 IMF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 개인의 서사를 절묘하게 녹여내며 첫 회부터 시청자들에게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겉으로는 한없이 가벼워 보이지만 내면의 아픔과 꿈을 간직한 강태풍을 완벽하게 소화한 이준호 배우의 연기와 꿋꿋하고 당찬 오미선으로 90년대 직장인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그려낸 김미나 배우의 호흡이 빛을 발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회사의 부도라는 절망의 한가운데에 내던져진 철부지 도련님. 강태풍이 과연 이 거친 폭풍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의 처절한 성장기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웃음과 눈물 그리고 시대적 공감대까지 모두 갖춘 명품 드라마의 탄생을 예감하게 합니다. 태풍 상사 2회. 아버지의 눈물, 진짜 사원이 된 강태풍.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내던져진 강태풍. TVN 토일 드라마 태풍 상사 2회는 슬픔에 잠긴 장례식장을 무대로 철부지 도련님이 한 회사의 운명을 짊어져야 하는 남자로 거듭나는 처절한 성장통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들이닥친 빚쟁이들 앞에서 그냥 줘버리라며 절규하는 태풍의 모습은 현실의 무게 앞에 무력하기만 했던 그의 나약한 내면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순간 태풍 상사의 든든한 버팀목 오미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부의금의 법적 소유권을 주장하며 회사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냈고, 이 모습은 무질서 속에서도 질서를 찾아가는 그녀의 강인함과 앞으로 태풍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임을 암시하는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 텅 비어버린 회사, 그리고 전기가 끊긴 집까지 모든 것이 사라진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태풍은 비로소 자신이 마주해야 할 현실의 무게를 깨닫고 도망치는 대신 태풍 상사의 정식 직원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태풍 상사 강태풍, 어엿한 신입사원이 되었지만 현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텅 빈 사무실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흔적을 줬던 그는 책상 아래 숨겨진 비밀 금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유산 상속의 과정이 아닌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진심을 확인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 뭉치가 아닌 직원들과 아들 태풍의 이름으로 든 적금 통장, 그리고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는 평생을 무뚝뚝하고 엄하게만 보였던 아버지가 사실은 누구보다 회사를, 그리고 아들을 깊이 사랑했음을 보여주는 눈물겨운 증거였습니다. 이준호 배우는 이 장면에서 아버지의 숨겨진 사랑을 마주한 아들의 복잡한 심경을 섬세한 눈빛 연기로 표현하며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깨달은 태풍은 비로소 한량 같던 과거를 벗어던지고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진정한 싸움을 시작할 결심을 굳힙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확인한 태풍에게 미선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언, 태풍이 잘 해낼 거야, 부탁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믿음은 태풍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책임감과 함께 반드시 회사를 지켜내야 한다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마침내 진짜 직원으로 거듭난 그는 대방섬유 납품 현장에 동행하고 그곳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합니다. 그의 번뜩이는 직감은 단순한 오랜지족이 아닌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상사맨으로서의 잠재력을 처음으로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납품을 강행하려는 고과장과 직원들 앞에서 태풍은 트럭 앞으로 몸을 던지며 필사적으로 회사의 마지막 자산을 지키려 합니다. 이 절박한 저항은 이제껏 자신의 삶을 책임져 본 적 없던 한 남자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는 처절하고도 숭고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태풍 상사 이외는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딛고 한 남자가 진정한 어른으로 한 회사의 책임자로 거듭나는 과정을 밀도 있게 그려내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도 아버지의 진심을 깨닫고 회사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지는 강태풍의 변화는 이 드라마가 앞으로 그려나갈 그의 파란만장한 성장기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과연 초보 사원 강태풍은 IMF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아버지의 유산인 태풍 상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오미선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발전하게 될까요? 웃음과 눈물, 시대의 아픔과 청춘의 열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태풍 상사. 다음 이야기가 더욱 기다려집니다.